네, 이게 시사특공대 6월 2일 화요일 오늘도 생방송이고요. 보는 라디오 유튜브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출동! 시사특공대.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아이고 벌써 이틀째네요. 어제 방송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런저런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질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관련해서 이 언행이 점점점 시위대의 불길을 더 거세게 번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평화 시위가 아니라 폭력적인 시위 또 약탈로 번지는 건 문제가 있지만서도 일단 대통령이라는 분이 말이에요. 이 자기 국민들을 향해 쓰레기다. 그리고 뭐 가용한 모든 연방 자산과 민간인 군대를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맞불을 놓는 게 과연 첫 번째 이 스텝으로 적절한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언행들이 있는데 참 문제적 인물이에요. 그렇죠? 저희 뭐 이 시사특공대전의 정치쇼에서도 트럼프란 얘기를 이 뉴스를 굉장히 전하면서도 저나 다른 패널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소시적에 좋아하던 락 그룹인데 그룹 이름이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그룹입니다. 근데 제목이 심지어 트럼프, 럼프, 트럼프, 럼프. 어떻게 예견이라도 한 걸까? 럼프. 빠바밤. 갑자기 뚝 끝났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esident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대통령들이라는 이상한 그룹 이름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럼프죠, 럼프. 사실 진짜 제목은 참 이상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남의 나라 대통령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시 후 정상근 기자가 오늘 또 출연할 예정인데 다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G7 정상회의에 함께 와달라. 우리 G7 파티에 와달라. 그래서 G7이 아니라 G11, 뭐 12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따 정상근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자, 특공대원들 지금 출석했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자, 특공대원들 차렷 경례. 오늘도 많이 모였군요. 박정미님 또 좋아하시겠죠? 오픈 둘째 날 출첵합니다. 이호정님 예전 방송보다 음악을 많이 틀어줘서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갔죠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처지는 노래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힙합이나 클럽 음악이나 EDM, 하드락, 헤비메tal 이런 거 좋아합니다. 김래경님 특공대 참여하려고 고릴라를 깔았습니다. 맞습니다. 고릴라로 들을 수 있고요. 고릴라로 참여하는 댓글 그다음에 유튜브 댓글 이런 거는 공짜입니다.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1035 50원 100원이고요. 자, 정불리 불러봅니다. 광고 듣고 나서 우리 정상호 기자님과 함께 하시죠. 우리는 특공대다.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정상근 기자님이 정상근무 하셨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 있고요. 문자 몇 개 볼까요? 최미정님, 우리는 특공대다. 요거 있잖아요. 멋진데 왜 자꾸 웃음이 날까요? 우리는 특공대다. 우리는 시사특공대다. 웃깁니까? 네. 네, 얼굴부터 말투. 네. 모조리 웃깁니다. 정색하고 했는데 웃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케미 잭상 커플이라고 잭디와 정상 기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기대를 또 저버리지 않고 네.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첫 뉴스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들어봐야죠. 네, 그 이틀째 3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8명인데요. 해외 입국자 그러니까 검역 과정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37명 전원이 수도권에서 확인이 됐고 이 중 36명이 지역사회 감염 사례였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541명, 격리 중인 치료자는 823명, 그리고 사망자가 어제보다 한 명 늘어서 272명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최근에 종교 활동을 통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통계에서도 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 그리고 인천 경기 개척교회 간 기도회 찬양회 등을 통한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인천 부동산, 이 가천대학교 등 기존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이 됐고요. 또 일산 거주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이 있는데 여기 방문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종교 그 집회가 네네. 아직은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종교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교회가 아니고 그러게요. 워낙 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밀접 접촉을 하고 또 이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예배를 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게다가 또 이제 집회 현장 안을 들여다보는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요. 네. 이 마스크들을 쓰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낙 소규모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좀 그런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제 상황이 사실은 이 말하자면 국가의 강력한 이 버팀 속에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큰 버팀목이 아무래도 추경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3차 추경 내일 모레 국회에 제출된다고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0일 만에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서 가기 위한 이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일 모레 이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이 3차 추경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른바 한국형 뉴딜이라고 불리는 그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여기에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 그리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채권, 증권, 안정펀드 조성도 하고요. 이 고용 유지 지원금 대상도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1인당 20만 원씩 총 10조 3,600여 원의 규모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 이렇게 지난달 29일에 이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당시에도 이 기재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를 좀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과연 2차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직 정부 안에서 그 얘기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의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요? 네, 이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개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오늘 중에 그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도 함께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이 법사위와 예결위 등 이 주요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이 원 구성에 합의가 돼야 이 개헌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 자당 몫의 국회의장단만 우선 선출을 하더라도 개헌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단이 이번에 선출이 될 수 있고 국회의장단이 선출이 되면 각 상임위의 의원들을 배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로 간 의원들은 또 과반 선출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쇄적으로 계속 이렇게 과정이 이어지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과정이. 그래서 아예 그냥 개헌을 못하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모두 국회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 그런 유명한 상황입니다. 법대로 하면 네, 법대로 전부 하면 다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거죠. 법대로 그럴 하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은 관례에 따라서 협상을 하자.
그리고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늘 야당 쪽에서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13대 이후에 늘 야당 쪽에서 해당 상임위를 위원장을 맡아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민주당은 그 이번 총선 결과가 단순히 자리를 나눠 갖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막판 협상 가능성도 언론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그런 거죠. 네, 지금 진짜 한다 이런 거죠. 어떻게 될지 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7903님께서 우리는 시사 꼰대다. 네, 군대가 아니고요. 네. 짧고 굵다. 김혜원님은 시그널에 들리는 그 여자분 목소리는 누군가요?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시사 특공대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비밀이에요. 아 비밀입니까? 많이들 네. 궁금해하면 밝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호기심에 제가 이 카드를 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셨든 네, 네. 재능 낭비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뼈아픈 또 그 지적을 하는 청취자분이 있어요. 다른 DJ들은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제목은 김창열 하는 프로그램 코너에서 따와서 허민 씨한테 실례고 내용은 정치쇼에서 갖고 와서 정치쇼 팀에게 실례고 진행은 붐 씨를 따라해서 방송인 붐 씨에게 실례네요. 시사 방송에 집착하는 게 이재익 PD가 숟가락 얹어서 폼나게 보이고 싶은 건지 영문과 출신으로 팝송과 해외 토픽을 하든 좀 뭐 개성 있는 방송을 해보세요. 따라쟁이로 살지 마시고요라는 뼈아픈 문자가 왔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건 잘 안 읽죠.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드렸습니다. 소수건 좀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눈에 눈물이. 땀이에요. 아 땀입니까? 땀이에요. 땀이나 뭐 눈물이나 그거지. 어쨌든 우리 지민 씨 그 좀 더 개성을 살려보라는 창의적인 네네. 걸 발휘해보라는 이 뼈 아프신 거 제가 받아들이고 이런 분한테 사실 커피 쿠폰이 가야 됩니다. 야, 이런 쓴소리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또 쓴소리만 올라올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떡하죠? 자 일단 우리 김지민 씨에게 커피 쿠폰. 잘 안 가닐라 그러네요. 커피 쿠폰. 에코가 평소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민 씨 사랑합니다. 커피 쿠폰 날려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굉장히 핫 뉴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럴 여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분은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이 통화를 해서 이 G7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이 G7 회의를 연기하면서 이 G7에 그 호주, 러시아,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G11으로 확대 개편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를 두고 이 주요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어서 뭐 국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와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정상은 일단 어젯밤 이 9시 반쯤에 통화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G7은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면서 G11 또는 이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한다라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 G11에 브라질을 포함시켜서 G12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규모, 인구 그리고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지금 그 전까지 했던 G7 그 네네. 국가들 면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하는 7개 나라들인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뭐 이것까지 신경 쓸 상황은 아닌데 재선이 이제 점점 다가오다시피 하니까 네네. 그렇죠. 재선이 되고 싶어서 대선이 다가오다시피 하니까 뭐라도 자기한테 좀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 사태를 이렇게 넘겨서 과연 재선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면으로 사태를 받아들이고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달랠 건 달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소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많은 우리 생활의 그 일상의 모습들이 달라지는데 네. 입사 시험,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 시험 보는 풍경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이게 어제 좀 논란이 많이 된 기사인데요. 온라인 시험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던 인하대 의대생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려 91명이 적발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 의혹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달 12일쯤이었는데 그 의학과 2학년 학생들이 이 전공 과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을 치렀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이 91명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적게는 2명, 이 많게는 9명씩 짝을 지어서 시험 문제를 같이 풀거나 아니면 메신저로 시험 문제를 공유를 한 건데요. 이에 인하대 의대는 이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그리고 수위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 기말고사는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인하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점인데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를 진행한 건국대에서도 이 같은 IP 주소로 동시 접속한 기록이 발각돼서 논란이 있었고요. 네. 이 한양대에서는 온라인 시험 직전에 시험을 대신 치러주겠다 이런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저 잠시 후에 그 4부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한번 요 문제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을 한번 모아볼 생각이에요. 네네. 시험을 대면으로 해서 예전처럼 보는 게 더 정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바이러스가 위험하니까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컨닝, 이 부정행위 위험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냐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따라한다는 그 댓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위로일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호님. 따라쟁이라고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필이랑 지우개를 합쳐서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 지우개를 발명한 것처럼 여러 개를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모방이 아닌 하나의 창의적인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죠 일단. 네네. 근데 길어요. 네. 아까 비판에도 눈물이 보이더니 위로에도 눈물이 보입니다. 김주희님께서는 그 문자 듣고 나서 우리 뼈는 때려도 척추를 꺾지는 맙시다. 네. 자, 다음 뉴스 들어봅니다. 네. 이 검찰이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인데 이 탈북자 출신으로 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북한을 오가면서 탈북자 관련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서 북한 당국에 넘겼다라는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붙여진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은폐, 가혹행위 등 의혹이 불거졌고요. 유우성 씨는 결국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했는데 그리고 지난해 2월 유우성 씨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찰에서도 이 사건 조작에 가담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수사검사들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우성 씨는 수사검사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모 검사 그리고 이모 전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에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놓고 국정원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라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제 식구 감사기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피할 수가 없겠네요.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한테는 제가 소령 좀 달아드릴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작이. 소령이요? 네. 상근이니까 전 퇴근하겠습니다. 정상근 소령 퇴근.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2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Welcome to the party. 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2부 시작했습니다.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아주 소중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시사 패널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948님, 잭디 방송 너무 좋아요. 위트 있고 정보도 많고 어쩜 목소리까지 좋으시네요. 쓴소리는 다음 기회에 할게요. 쓴소리 그냥 안 하면 안 됩니까? 다음 기회에 알겠습니다. 박남천님은 팟캐스트가 지금 없다고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어제 막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구독자 수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어제 보니까 한 700~800명이 됐던 것 같은데 구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831명이네요. 팟캐스트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몇몇 그 핸드폰 기종에서 이게 방송이 자꾸 끊긴다. 제 건 지금 되거든요. 다른 스태프들 것도 되는데 몇몇 기종들이 안 되나 봐요. 그 문제도 지금 해결되고 있으니 아마 오늘 중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팟캐스트로도 시사특공대 들어주십시오. 이근우님, 저는 40대 중반 고2 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지원금도 그렇고 국채가 부족해져서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 국가 재정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말하자면은 미래를 제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설계를 하는데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마 거기 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설계할 때 고려 대상으로 넣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생각도 못한 사태라서 그래서 그런지 최근 한 어제 오늘 보니까 정년 연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 시사특공대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상의님 짧게 좋습니다. 뭐야 이 잘생김은. 이상의님 병장으로 왜 싫어요? 밖에서 스태프들이 그런 식으로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상병 정도 합시다. 하나만 우리 일단 다 참여하신 분 다 일병에서 시작하니까 우리 이상이 상병입니다. 상병 진급을 명합니다. 7630님 잭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잭티는 PD고 또 직장인이잖아요. 월급 받는 거면 어차피 그 9to6로 계속 근무하면 그냥 뭐 뮤직쇼도 2시간 더 하고 해도 추가 임금이 안 드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잭티를 굴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영창입니다. 7630님 영상. 자 광고 듣고 다음 코너 만나보죠. 시사 특공대. 무언가를 예찬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기쁨, 슬픔, 아픔, 상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솔직한 모습. 음악 속에는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사 특공대 매주 화요일 2부 3부 우리 가요 속에 담겨 있는 지난날 그리고 현재의 시대상을 얘기해 봅니다. 역사인 가요. 자 이런 문자가 와 있습니다. 지금 에이 연미 언니랑 영희라제 같이 나오는 건 반칙이다. 오디오가 빈틈이 하나 없겠네. 그렇습니다. 사실 반칙이에요. 지금 호날두랑 메시랑 같은 팀에서 뛰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뭐 이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다 조금 욕심 부려서 두 분을 함께 불렀습니다. 자 정치쇼에서 이사 오면서 트럭 함께 타고 오신 두 분이에요. 시사평론계의 장소팔 고춘자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소팔. 오늘부터 시사특공대에서는 최소팔 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연미 기자님도 안녕하세요. 네, 군필. 정말? 군필. 근데 왠지 네, 장교 예비역 같아요. 대위 박연미 전입 신고합니다. 자, 대위. 박연미 대위. 네, 사실 최영일 평론가는 이 그 군사 쪽에도 상당히 전문가시잖아요. 공군병장 최병장이죠. 그러니까요. 대령 합시다. 대위요 대령. 네. 우리 대령. 대령이면은 진급이 몇 개 네네. 너무 안 남지 않습니까? 호봉으로 갑시다. 호봉으로. 호봉으로 해서 네. 올라갈 때마다 1호봉씩에 5,000원씩 올려주기로. 네. 야 여기서 갑자기 제작비를 또 건드리네요. 아니 그 굉장히 민감한 근데 얘기인데. 그러면 싸요. 제가 제대할 때 네. 병장 월급 8,000원이었어요. 2020년 스탠다드. 그래서 정말? 저는 UDT 정훈장교 출신이니까 저는 호봉. UDT. 네. 알겠습니다. 폭파 수당 받겠네. 그럼요. 뭐 네. 시작도 이 문제로만도 15분 동안 얘기하실 거예요. UDT 지금 나왔잖아요. 이걸로 자 일단 오늘 주제는 또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주제를 살포시 꺼내 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정겨운 인트로 1982년에 발표된 이태원 씨 노래입니다. 솔개. 그럼 오늘 주제가 솔개인가? 뭐 이 조류에 대해서 얘기하나? 윤무보 박사님이 나오셔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네네. 있지만 오늘 주제는 이태원입니다. 참 어릴 때 정겨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 가수분도 이태원 씨고 네, 이태원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지명에 대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크였군요. 페이크였죠. 끌고 들어온 장치였습니다. 조린 줄 알았는데. 조류 그뭐 윤무보 박사를 불렀어요. 아니 이분 노래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솔개.
아니 고니. 얼마 전까지 그 휠체어 타고 태극기 부대 안에 계시는 사진 찍히고 그랬었는데 기억 안 그래요? 나는데.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봐야 될 아니면 것 같은데요. 확인해 네네. 볼게요. 어. 만약에 아니면 일단 선사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선사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리 네. 새 박사, 확실한 이용호 게 있어요. 박사님. 이태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음. 각 이 지역마다 또 그 역사가 있잖아요. 시공간이죠. 그럼요. 역사는 네.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네. 그런 의미에서 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오늘 첫 시간은 역사인가요? 역사인가요? 이 가수 이태원 씨는 잘 아세요? 아, 가수 이태원 씨는 저는 제 세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네. 이분이 왜 인기였냐면 조류를 가지고 노래를 깔았어요. 맞아요. 솔비가 제일 히트곡이고 고니 타조. 고니. 도요새의 비밀. 근데 왜 근데 도요새만 비밀이 있어? 전공이 또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수의학과 나오셨는지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양대를 다녔던 평범한 대학생이고 세시봉 바로 뒷세대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71년 6월 12일에 경향신문을 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네. 이분이 속했던 그룹 이름이 쉐그린, 쉐그린. 쉐그린? 쉐그린 듀엣 쉐그린. 그리고 또 그 경쟁 그룹은 투코리안스 아, 투코리안스. 그 김도영 씨 계시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뚜아 케켈 운동의 창시자 네. 김도영 씨. 국민 건강에 힘쓰셨던 그분 그리고 뚜아 에무아 뚜아에모아. 이분은 이제 숙대 불문과 다니시던 박은희 씨하고 혼성 듀엣이었어요. 불문과니까. 네. 그래서 뚜아 에무아 그래서 해서 요 그룹들이 이른바 그 가방끈이 긴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있더라.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쉐그린은 특별한 게 있어요. 네. 이미 저 작곡하신 DJ 이종환 씨하고 함께 밤에 쉘브르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쉐그린과 이종환이 함께 쉘브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시봉은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쉘브르 세대를 열었고 어허. 쉘브르가 당시에 7080 대학생 아마추어 밴드나 통기타, 포크 가수들의 등용문이 되었다. 그 쉘브르는 지금은 그거 저 미사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베구누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퍼졌는데 통기타를 연주하는 카페로 원래는 이제 잘하시네요. 시내 한복판에 있었죠. 전국에 쉘브르가 한 제가 100개는 될까요, 생각하기엔 한 2만 5천 개는 될 진짜 거예요. 많을 아, 것 정말? 같아요. 수백 개될 크고 것 같아요. 작은 그러니까 미사리 쉘브르부터 뭐 어. 강변 쉘브르부터 시작해서 온갖 호수 강이 아, 없는 데가 도시마다 없어요. 다 네, 있겠다. 뚜아 네. 에무아도 되게 많아요. 저기 네. 충청도 이남 지방에. 아, 정말 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이 다니고 한다는 꼭 그런 꼭 그렇지 얘기 있던데. 않아요. 편견을 갖지 아니 마세요. 지나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바로 잡고 갈까요, 우리? 그 윤모 박사님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아직 건강하게 네. 살아 계시다고 정말 합니다. 다행이에요. 아, 고령이긴 하시지만 네. 저는 근데 박연미 기자가 왜 혹시 돌아가셨나 생각했지 그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헷갈렸어요. 조경철 박사님하고 맞아요, 헷갈렸죠? 맞아요. 아, 조경철 박사님은 우주 박사님이셨고요. 우주 박사죠. 새 박사님은 윤무부 박사님. 조경철 박사님은 아폴로 박사라고 자동차 매니아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티코라는 국민 경차를 되게 오래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에서 오래 뵈면서 네. 그분에게 이제 우주항공 천문학을 배웠는데 네네. 그래서 진짜 제가- 이거 그래서 제가 공감이 공군에 실제로? 간 거거든요. 진짜요? 할아버님의 후배분이셨어요. 오. 가끔 뵀어요. 근데 제가 그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꾼이어서 그럼요. 완전 저의 세간줄이죠. 수다가 그분으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 수도 있다. 예비역이셨어요? 네? 군대 갔다 오셨구나. 아, 갔다 왔죠. 아, 저? 누가 봐도 잘 갔다 왔어요. 아니 되게 고우시잖아요. 아,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갑자기 노노노 대치 노노요. 네. 그거 안 돼요. 전역한 지 30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카츄샤 갔다 온 티 내고 아, 있는 데츠노노, 데츠노노요? 데츠노노. 네, 캘리포니아식 영어죠. 근데 우리 이태원 얘기는 언제 하나요? 카투사랑 관계가 있잖아요. 네. 뭐가요? 왜냐면 이태원 용산 미군 기지가 미군 기지. 있으니까. 그걸 알고 네. 집어낸 거야. 지금. 그렇지. 너와 나 연결고리. 오. 어. 대단해요. 맞습니다. 영광. 가느다란 인연의 끈을 어떻게든 저기 유턴해서라도 저는 사실은 끌어오려고 그, 하는. 우리 그 조경태 조경태이고 이름이 막 섞여. 조경철 박사님. 조경철 박사님 얘기를 한 10분 정도 더 하려고 그랬어요. 남이 네. 넥타이. 그것도 그렇고 그분이 번역한 책 중에 천문학 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천문 과학의 대중화에 정말 큰일 하셨어요. 코스모스라는 그 책. 진짜 아, 중학생부터 대학생 다 읽은 거. 칼 세이건. 그거 최고죠. 그 첫 번째 쇠를 조경철 박사님이 처음에 번역하셨어요. 음. 그 책을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두꺼운. 두꺼운. 또 지금 다른 분이 텔레비전 번역하셨지만. 다큐멘터리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잠깐만 이제 이태원 얘기 하다가 얼마 못 하겠네요. 네. 요거 작가님 10부작이에요?
이태원 이태원 10부작이에요? 10부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0부작 가도 네. 돼요. 가봅시다. 자, 우리 이태원 일단 동네 이름 그 유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 박예민 기자가 네. 얘기해 드릴까요? 이태원 지명 유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임진왜란 때 조선 양복한 그 왜군들이 귀화를 해서 이곳에 살게 돼서 이타인 딴 동네 사람들이다 해서 아.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이태원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고요. 이타인 하다가 이태원으로 이태원. 갔다. 두 번째 누군가 배나무를 심었는데 배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서 배 이자를 써서 이태원이라고 했다더라. 배나무가 많았대요. 네, 마지막 3번은 임진왜란 때 왜군들에게 겁탈당해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을 가져다 놓았다 해서 다른 배 이태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설도 있지만 사실 정설에 가까운 건 조선시대 이태원 여기에서 원은 숙소 네네네. 주막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모텔 정도 될까요? 해서 거기에서 따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사 이름으로는 조치원, 인덕원, 장호원 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다 그 네. 원자가 붙네. 교통의 요지들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태원에 얽힌 뭐 추억이나 인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겠는데요. 저희 외갓집이 이태원이었어요. 확실하네요. 네. 이거는 몰랐어요. 세다. 이태원에 세다. 아, 이거 너무 실컷 꺼냈다. 지금도 서울 사람. 외삼촌이 어. 그 예전 저 어릴 때부터의 외갓집이 지금은 주차장이 포함된 엄청난 건물로 올라가서 경리단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다시 떨어졌지만. 네. 야. 그래서 옛날에 그 2층짜리 이제 주택이 어마어마한 이 고가의 빌딩이 됐어요. 제가 지금 그 유명한 건물주 옆에서 방송하고 있는 건물주 거예요. 조카죠. 건물주의 건물주 가족. 외조카. 아, 건물주 언저리. 건물주의 외조카. 괜찮아. 이분은 전혀- 출연료로 20층 전혀 올리고 이 남기네. 상속 지분이 0인. 없는. 아, 조카, 그렇군요. 조카까지 안 오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친정이 서울이었으니까 하여튼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자주 가셨는데 저는 맏아들이고 거기 맏 외손주니까 이태원을 엄청 다녔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크면 외갓집 잘 안 가죠. 잘 안 한 가죠. 중고등학생 되면서부터. 그럴 때는 입금 돼야 가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시골에 입금 세뱃돈이 돼야 확실하다든가. 가죠. 네. 위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희는 꽈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야? 예, 신입생들이. 방팅 꽈팅. 아, 저희는 완전히 옛날 꽈팅. 사람. 공대 다니는데 300명이 다 남학생이야. 아름이 없었어요. 아름이가 아름이? 없었어. 처참하다 진짜. 아. 그 옆에 건축공학과나 화학공학과는 아름이가 여학생이 있는데 있잖아요. 네. 기계공학과는 특성학과라고 같은 동기가 300명인데 다 남자야.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 오 마이 갓.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아. 이제 꽈팅을 네. 하는 겁니다. 네. 모 여대의 이제 학과와. 불문과 이런 데랑 하는 근데 거죠. 이태원이 네. 당시에 디스코텍이 제일 핫했어요. 디스코텍. 아 싫어. 디스코텍. 이러지 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나이트라고 들어보세요. 문나이트. 아 문나이트 들어봤죠. 통으로 빌려서 네. 자 이제 저희 과와 이제 상대과가 함께 50명 들어와서 100명이 고팅을 하는데 아하. 그게 대학 신입생 딱 올라가서 4월인데 삐래. 얼마나 어색하든지 삐래. 어색하죠. 너무 어색한데 처음 만나서 초면에 삐래 마이클 하기 잭슨도 그렇잖아요. 휩쓸었지만 네. 그때 노래 한 곡으로 맥주도 몇 잔 그 마셨고 노래가 뭡니까? 남이의 영원한 친구의 아, 영원한 친구의 친구! 이제 와. 드디어 대동단결이 아 이루어집니다. 좋지 않다. 저는 그래도 할렘가의 욕망 요거 정도 아, 생각했거든요. 그건 약간 뭐 후세대잖아요. 있습니까? 할렘 디자이어. 할렘 디자이어 정도 생각했는데 그거 옳지 않네요. 아, 우리가 애국자였던 거지. 근데 저랑 우린 가요를 박예민 사랑했던 기자는 거야. 사실 아주 어렸을 때 이태원이 한참 전성기였고 그래. 듀스. 우리 때는 사실 클럽 문화가 이제 강남으로 많이 그쵸. 넘어와 있을 네. 때예요. 넘어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태원에 있는 클럽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이 케이팝을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박진영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쵸. 그때 댄스 경연 대회에서 그 이상민 씨 등등해서 고 룰라 팀이랑 그 분들이 다 조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쟤는 누구야? 춤 잘 추는 애. 그게 바로 듀스 박진영 맞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설의 또 댄서들. 구준엽 씨와 네. 강원래 씨도 휩쓸었다고 하죠. 네. 사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저희 작가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코너 항상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코너를 할 때 그러면 2부에는 노래를 몇 곡 듣냐, 3곡 듣냐, 4곡 듣냐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 머릿속에 말풍선은 한 곡도 못 들을 걸. 야 이거 역시 우려대로 아직 노래 한 곡을 못 듣고 있습니다. 역시. 최소 8 네. 맞춘 자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고 한 곡만 네. 듣죠. 뭐. 네. 제 얘기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네. 너의 이태원은 무엇이니? 어. 저에게 이태원은 세상에 없는 게 다 모여 있는 곳. 아 처음에 이태원에 가봤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뭐야?
대학교 1학년 대학교 때였던 1학년 것 같은데 온갖 그 룩스라이크가 모여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청바지 앞쪽 지퍼인데 사용된 그 청바지 아, 그렇지, 생각나시죠? 그렇지. 유즈드 네, 네, 이제 네.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 그 얘기해 주세요. 네, get used. 겟 유스드랑 음. 겟 유스드로 하면 익숙해지다. 어쨌든 라서 안 돼. 아, 예. 유스드. used. 네, 사용된 하고 마리떼 프랑스와 아, 마리떼 프랑스어 저거. 그런 것들. 그런 주머니가 유난히 많았어요. 아, 야, 그리고 이쪽 브랜드가 나오네. 뭐 런던 이런 거 있잖아요. 런던. 그래서 그런 거를 파는 데기도 했고 해적판이기도 했고 외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그렇죠, 했고 그렇죠, 그렇죠. 이슬람 사원 이런 곳이 있는 진짜 곳이기도 했고 이거 그렇죠. 있었어요. 모스크. 그러니까 못 먹어본 거 처음 보는 물건 처음 보는 사람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다 모여 있는 데라서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뭐 대학교 1학년 때면은 근 한 20 몇 년 반세기 전이 아니 이제 학번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사반세기죠. 아니 되게 오래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터부가 있었거든요. 있었지. 네, 네, 특히 네. 유색인종에 대한 네네네. 터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만큼 그러지 않았어요. 해서 제가 느끼는 그 문화의 비무장지대랄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의 비무장지대. 어른 돼서는 이제 월급이 입금되고 나서는 거기 C 기획이 있잖아요. 광고회사. 그렇지. 네. 거기 다니는 애가 저를 불렀는데 어. 뭐 되게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가보니까 옥탑이야 그냥. 어. 뭐야 옥탑은 나도 많이 살아봐서 알아. 그랬더니 옥탑이 루프탑으로 바뀌는 그 매직을 이태원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야. 맞습니다. 네. 아, 그뻥 뚫린 하늘이. 루프탑이라는 컨셉이 그렇지, 처음 등장한 그렇지.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태원이에요. 네. 그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기획 그 뭐 유흥이나 문화 이쪽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그 부동산 측면에서 보자면 고급 주택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아, 해요.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실제 그렇죠. 조사해 보면은 그리고 맨날 최근까지 굉장히 낡은 건물이 있다가 이제 재개발들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의 핵심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노포들이 많았어요. 음. 그런데 다 밀려나고 지금은 이제 브랜드 커피숍들이라든가 레스토랑들이 쫙 들어오면서 그 H 호텔 주변으로 그러면서 저 그 입구에 보면 전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이렇게 그 철거하지 말라는 건물주가 투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세로로 쭉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지금은 사라졌더라고요. 거기 음. 누구를 위하여 내 집을 허무나 이렇게 걸려 있어서 해밍웨이인가요?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 와중에 정말 조단위 부자들은 또 여기다 모여 살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말씀하신 한남동. 그런 주거 불안 어떤 장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데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주식 자산 1조 원 이상 부자 24명인데요. 그중에 14명이 이 이태원 일대 한남동에 삽니다. 그렇게 몰려 있어요. 이 동네에. 60% 이상. 와. 여기 무슨 클럽이 있나 봐요. 한남동에서 이상 일조 클럽. 안 가기 클럽. 그리고 그 국제기구 와, 빌리지 진짜 그 같은 정도로 데도 많으죠. 있잖아요. 네, 유엔 빌리지라는 그. 이 재벌들끼리 알력도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1등 재벌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네. 그 라면을 많이 파는 회사 그 바로 그래, 옆집이었거든요. 음. 그 리모델링을 견디다 못한 그 토박이 라면집 라면집 회장 회장이죠. 일가가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소송 생각했어요. 아니 그 이런 일조권 때문에 이런 소송도 거 저런 거 있었는데? 다 했는데 네. 몇 년에 걸쳐서 공사 안 끝나니까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결국은 짐을 싸셨다는. 야, 저는 거기 보면 이제 지금은 좀 힘들어졌는데 네. 항공사를 가지고 있던 그룹사 있잖아요. 그 그분이 조실가. 워낙 예술을 사랑하셔서 거기 지저스 이렇게 크라이스트. 뮤지컬이 있다고. 예, 거기 K 집안 이야기 하시는 거죠. K 그룹. K 그룹 그리고 성은 K 그룹이죠. K 그룹. K 그룹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문자들 많이 옵니다.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또 고릴라 유튜브로 무료로 댓글들이 오! 많이 옵니다. 왜 어떤 문자 보이세요? 아니 읽어주세요. 0410님은 저 이태원에서 태어났고 아빠가 미군이셔서 미군 부대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요. 와. 특권층인데 엄청 미군 부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이때 그 맞습니다. 드래곤 로지 막 이런데. 네. 아, 그렇죠. 저기도 그리고 안토니 피자 이런 거. 아니 시레이션도 좀 먹었겠는데? 시레이션은 그냥 아빠의 주식이잖아. 아 시레이션 우리 집에도 오늘 있었어요. 우리 이거 도깨비시장에서 연매이는 팔았어요. 엄마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시레이션 150g. 그러니까 이거 정수진님 전 고등학교 때 옷 사러 이태원 많이 갔어요. 21년 전이네요 하고 연도를 밝혀주셨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발이 300mm야. 와, 그러니까 컸어요? 국내에 신발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보세가 빅 사이즈가 맞아요. 맞아도 있잖아요. XX 사이즈 뭐 이런 거 심지어 있죠. 그 노란 할아버지 햄버거도 여기만 라지 세트가 있었어요. 맞아. 네. 추억이 솔솔 나옵니다. 자, 그래도 뭐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최영일 평론가의 추억이 서려에 있는 당시 그
네 맞습니다. 어우 하는 그 노래 들어보도록 어우, 좋아요.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한 곡으로 당시 학교 어디였다고 어느 과 여학생들? 당시에 네 그때 같이 만났던 얘기해도 친구들. 돼요? 아, 이름도? 네, 이름은 아, 지금 연락 오면 어떡해? 아니요. 아, 싫어 부끄러워. 안 올 얘기 안 거예요. 해요. 이름은 불러 처리하고 학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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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E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영어로 얘기했는데 왜 한국말로 알겠지? 그 이대라고 합니다. 남이의 영원한 친구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의 그 꽈팅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봅니다. 오 예.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네, 너무나도 이태원스러운 시그널 음악과 함께 시사 특공대 3부 시작합니다. 특공대원들 다들 모여 계시죠? 돌격 앞으로. 시사특공대 네, 시사 특공대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고요. 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구경하고 계시고 샵 1035 50원 100원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오늘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이 뭐 방송인들이죠. 박연미 기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들 두 분을 네. 맨날 다른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뭐 국회 얘기하고 국방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네네네네. 경제 성경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것만 하루 종일 하는 아유. 분인지 알고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로맨티스트래요. 문화인들이죠. 문화인들. 제가 두 분하고 다 각각 따로따로 사적인 자리를 가져봤는데 네. 거의 뭐 옛날 일제시대 태어나서 룸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중에 최고는 이재익 PD예요. 지금 사돈 낱말하네 이런 말 하시죠. 아니 제가 와인을 알겠습니다. 먹는데 이분이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왔어. 아 옛날 우리 한 2년 됐네요.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잖아. 독립운동가인 아니 줄. 진짜 그 퇴폐미 이런 쪽으로 아, 그 알겠습니다. 개화기 지식인의 그 데카당스. 데카당스라고 불러요. 데카당스. 데카당스. 마담 요즘 경성은 데카당스 하다면서요. 아, 그렇지. 약간 조진웅 아닌가요? 오늘은 뭐 데카당스 경성보다는 이태원 얘기로 저희 그렇죠, 역사인가요 그렇죠. 두 분과 함께 코너 진행 중인데 문자 진짜 많이 오네요. 수백 개의 문자가. 최형숙님, 야 이분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네요. 요거 최영일 평론가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옛 추억 소환되는 날이네요. 시레이션. 점포에 혼자 앉아 혼자 웃고 있네요. 시레이션의 맛을 아는 분이야. 시레이션이 그게 그 알파벳 따라 다 맛이 다른 게 다 구색이 맞아요, 다른 맞아요. 거예요. 다 맞아요. 달라지죠. 막 스파게티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볶음밥 맞아요. 있는 것도 있고. 그게 나중에 한 미트. 한 맞아. 30년 전, 한 30년 전쯤에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군 부대에 있을 땐 시레이션이 아니라 MRE를 먹었어요. MRE. 이렇게 비닐에 팩게된 네, 소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레토르트 전투식량. 식품으로.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기 어. 우리나라 제육볶음하고 똑같은 맛이 있어서 바베큐 무슨 소스였는데 그건 좀 새로운 거다. 카투사들은 일단 그거 나오면 대박인 거야. 그치. 제육볶음하하고 똑같았어. 바꿔 먹으면 되지. 많이 바꿔 카투샤의 먹었죠. 다른 친구들하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기억납니다. 도깨비장에 사온 거는 응. 6.25 때 건데 거기 이제 두꺼운 깡통. 아 형, 깡통 6.25까지 따개로- 가진 깡통 말자. 따개로 따면 6.25는 너무 아니 근데 그 치즈가 엄청 진했어요. 아, 형 너무 발효된 거 치즈가 드신 거 얼마나 아니에요? 진했는지 아이 때 6.25 때는 한 아직 스푼 먹으면 남대문 앞에 소달구 지나다닐 아, 때인데 형.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설사를 많이 형이랑 했다니까요. 나랑 5살 차이인데 이러지 말자. 그런가? 자, 우리 3275님 문자는 박연미 기자님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저는 96학번 3271호님. 네네네. 잘못했어요. 네. 저희 아버님도 이태원에서 30년 넘게 일하시고 계세요. 젊은 시절 두 분이 어머님하고 같이 나이트 같이 많이 다니셨다고 두 분 젊은 시절에 거기 녹아 계십니다. 요즘 이태원 많이 어려운데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여기에서 그 두 분에는 한 분은 꼭 엄마여야 되는 거예요. 엄마여야만 아니면 큰일 해. 나죠.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엄마라는 네. 얘기가 써 있진 않지만 지난달이 가정의 달이었어요. 네. 지난달 21일은 부부의 네. 날이었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자, 8624님 문자 최영일 평론가님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96학번 총각입니다. 96학번이면 몇 살이에요? 96학번은 44입니다. 아이고 아직 총각이시구나. 네. 자, 아날로그 감성 자극해 주시니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이거 굉장히 아니, 낭만적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날로그 감성이 아니야. 밑줄은 96학번 총각에 있는 거죠. 아, 처음 듣는데 와인, 소주, 맥주, 막걸리를 고루 맛보는 기분이 듭니다. 그 요즘에- 소맥의 막사죠. 이 정도면. 그런데 네. 이게 감성주점에 들어오시려면요. 저 최세로이 아, 형 안 돼요. 최세로이 요즘
이태원 자, 클래스. 청취자 여러분 요즘 감성 주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네. 하셔야 된다고요. 방역을 네. 이게 아, 방송이지만 방역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맞습니다. 아주 이 와중에 그 박정란님 박정란님 문자? 정신줄 꽉 잡으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세 분 낮술 한잔 하신 듯하네요. 네. 옛 추억 소환에 엄청 신나하시는 듯. 와. 그렇습니다. 사실 이태원. 뭐 노래는 안 들어도 되지만 네. 광고는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광고 주님들을 위해서 경례. 순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UDT는 맞는데 네. 공구는 필송. 필송? UDT는 해군입니다. 아 그렇죠. 네. 해군인가요? 해군입니다. 아, UDT는 해군 소속이지. 해병대 아니었어요? 해군. 해군이에요. 그럼 해군도 필승이네. 육군만 충성. 요 얘기를 가지고 15분 정도 하려고 그러니까 광고 듣자고 지금 박 PD가 자 광고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아, 그래? 아.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자, 이태원 프리덤 느낌만 1점 한번 들어봤습니다. BJ가 개업하는 줄 알았어요. 아, 지금 거의 중간중간에. 클럽 하나 개업하는 분위기야. 아, 떡볶이집 오라버니인 줄 알았어요. 완전 그거는- 세분하고 음악 방송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옛날에 그거는 파격적으로. 종로 아니에요? 미리네 이런데. 아이 그 전국에 다 있었어요. 아, 뮤직박스가 있는 아 분식집. 그럼요. 뮤직박스 안에 DJ라네. 아, 그런 오라버니들이 그 추리닝 입고 방송하면서 옆에다가 사용된 청바지 이렇게 곱게 걸어놓고 안에 맞아요. 했었죠. 청바지 방송은 불편하니까 그렇죠. 편하게 그 하다가 구겨지니까 퇴근할 때 비싼 바지니까. 퇴근할 네. 때 그 접어 입고 네. 민숙이 만나러 가고 그럼요. 어. 네. 일하는 동안은 옛날. 트레이닝복 입고. 박인미 기자가 왜 이런 걸 잘하냐 하면 네. 정말 일용직의 데모예요. 아. 그렇죠. 알바의 여왕. 오, 한국형 알바요. 제시카 안 알바랄까? 그렇게 생겼죠. 그쵸. 제시카 알바요? 아 미안해요. 그냥 알바예요. 노래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제시카 보은 시카 알바요. 그거는 빼고요. 제시카 외동딸 아, 일리노이 시카고가 일단 요즘 너무 위험해요. 외동딸 아니고요. 아, 외동딸 아니에요? 일리노이 시카고 가본 적 없어요. 챙겨야 될 사람들 많고요. 네. 소녀 가장 쪽에 가깝고요. 인복이 많아요. 제 어. 주변 사람들이 어. 저를 통해서. 어. 내 주변 분들이 인복이 네, 많다. 그 그렇지. 알바 어디까지 해봤니? 해서 얘기하면 저 진짜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 하다 대학로 연극 포스터 붙이기. 저희 때는 그 특이하다, 풀통 그것도. 들고 그거 다녔거든요. 진짜 풀통. 센 알바인데. 아니 그게 되게 힘든데 네. 일당이 세서 그걸 했었어요. 어. 심지어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뭐 어. 이런 것도 해봤죠. 야, 그리고 대단하네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그 이 뮤직박스 있는 아 분식집에서 그리고 서빙. 요 이태원에서는 제가 알바의 추억이 있는. 어. 네. 야, 기가 막히게 또 이태원을 끌고 왔어요. 종로까지 제가 갔다가. 고기 반찬 먹으려고 기가 막혀. 이태원까지 가서 레코드판도 팔고 어허. 일단 선사갈게요. 그때 저작권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 그때 그랬어요. 그런 해적판도 많이 팔고 그 사용된 청바지 아, 부재라고 그것도 해서 하는. 이렇게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는 그런 역할 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런 했구나. 것도 했었어요. 네. 제가 나이 들다 보면 그 네. 특정 단어가 자꾸 네네. 헷갈리거나 까먹잖아요. 제가 자꾸 그 공소시효를 유통기한으로 제가 아, 공소시효와 지금도- 유통기한을. 박인미 기자 괜찮아요. 그 유통기한 끝났어요. 아니 저런저런.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그게 저작권. 독인 객인이죠. 독인 객인이다. 독인 아니 객인.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 안 해요. 궁뎅이나 엉덩이나. 그렇죠. 아, 엉덩이나 네. 엉덩이나.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태원의 추억.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다. 아, 근데 네. 짠하다. 왜요? 난 되게 곱게 자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어. 곱게 자라는 게 뭐야? 느낌이 최소한 그 브라운 대학에서 유학한 그런 어.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 아니에요. 클래스로 보면은 이게 조이선 줄 알았는데 지금 오수아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보셨나봐요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 아유, 이제 최세로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DJ님을 뭐라고요? 급 정적 들었어요 아까? 2초간 정적? 그럼 이제 아니, PD 뭐야? 홍세로이도 장근원이에요? 장근원이지 장근원. 아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 저는 얼굴-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상이 강하게 생겼잖아요. 아, 네네. 제가 잘생겼다고. 성대무사 할 줄 압니다. 응. 유재명 씨 성대무사. 해보세요. 해보세요. 박세로이. 괜찮다 괜찮다.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잘 들어보세요. 귀를 열고 아니 일단 아니 마음을 열고. 그냥 마음을 귀도 열어요. 아, 마음을 열고 눈도. 편견을 버려야 돼. 그래. 안 비슷할 알았어. 거라고 생각하지 알았어, 말고 비슷하다. 장 회장이다. 생각하면서 장 한다. 회장이다. 박세로이.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들었는데 우선은 소리도 비슷하고 어. 이 그 장가 회장하고요. 네.
눈매가 되게 비슷해요. 아 눈매가 저는 비슷해. 출연료 입금해 준다고 그런 이회 관린 칭찬해주지 않겠습니다. 어허. 그래요?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센데. 요거 정치 얘기로 넘어가자면 홍준표 전 대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이 제가 무리수를 둔 게 홍세로이 한번 살짝 홍세로이. 건드렸다가 그러다 상당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바로 네. 삭제했죠. 작가가 네. 엄청 화냈던 작가도 여기도 화냈죠. 저작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뭐 그 막간을 이용해 말씀드리면 제가 좋은 물건 소개해드릴 땐 저작권 개념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보아 씨가 한류 스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 초반 이후에 네. 국회를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 그렇지, 그렇지. 스타들의 초상권, 그들의 그 얼굴을 이용한 굿즈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강화됐죠. 정립되기 시작했어요. 네. 해외처럼 하자 해서 고 신호탄을 쏘았던 게 보아 씨하고 그 류시연 씨였어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해적판이 사라지게 되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용준 양말 우리 이런 거 맘대로 만들지 말자 이런 거. 아, 나왔었죠. 그 전까지 참 이것저것 많았어. 온갖 되게 많았어요. 온갖 거 다 네.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추억이 참 대단한데 네. 이게 이태원에서 뺄 수 없는 게 네,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우리 사회에 사건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으로 네. 불리는 네. 그 버거킹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죠. 화장실에서 이 대학생 한 명이 정말 어이없이 안타깝게 묻지마 조중필 씨입니다. 조중필 씨 조중필 씨. 홍대생이었던 조중필 씨가 근데 당시에 용의자가 2명이었단 말이에요. 네. 재미교포인데 음. 한 명은 아서 패터슨, 네. 한 명은 에드워드 리.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 현장 검증에서 이것은 사망자보다 더 덩치가 큰 범인일 거야라고 추정을 해서 키가 170인 이 아서 패터슨보다 네. 아더 패터슨은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인이었어요. 네. 에드워드 리가 키가 180쯤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칼은 아더 패터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흉기 소지죄는 패터슨, 그리고 살인 용의자는 에드워드 리. 그런데 에드워드 리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흉기 소지죄의 형기를 마친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을 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97년 사건인데 무려 2015년이 돼서야 맞습니다. 이 패터슨이 진범으로 징역 20년을 받게 되는데 이 사이에 영화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2009년에 장근석 씨 주연의 이태원 살인 사건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크게 환기가 됐다.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한 몇 차례 보도와 맞아요. 아주 과학적인 맞아요. 재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흉기에 사용된 방향 그리고 범인으로 그때 특정할 이제 수 있는 비산혈흔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특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 맞아요. 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설을 제기하면서 진범이 잡히는 데까지 그래도 SBS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죠. 참 이러니까 오래 살아남습니다. 네. 사장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맞아요. 생각난 게 우리가 이제 이태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좀 뭐 음악과 시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2009년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의 OST가 있어요. 그때 어느 가수가 유행했게요? 누구였지? 2009년이면은 네, 아, 그때 소녀시대 나오고 막 한참 이 있었던. 페이스 오프라는 페이스 주제곡을 네. 아웃사이더와 MC 스나이퍼가 불렀습니다. 네. 그게 약 11년 전이네요. 네네. 그래 잊혀진 이름이 아웃사이드 좀 활동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소속사로 옮기고 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고. 이 우리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알 수 있는 맞아요. 사건이기도 해요. 이태원 살인 사건.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뭐 한 10년여 된 사건들이 가끔 네네네. 재환기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르포르타주 네.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이런 맞습니다. 것도 르포르타주 때문에 심층 탐사 보도 때문에 재심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그것도 그것이 알고 싶다. 맞아요. 아, 역시 또 네. SBS 방송이네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아까 그 조중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이고 하필 지역적으로 이태원에 그때 여자친구분하고 있다가 그런 맞아요. 일을 당했는데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 소파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군인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있어요. 중에 지금도 있죠. 네.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불공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지른 미군들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군용으로 도망가서 정말 경미한 맞아요. 처벌을 출국해버리고. 받고 네.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를 근무할 때 뭐 며칠 밤 잠 못 이루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노감에 제가 그 복무할 때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났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들 미군 부대에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네요. 그 네. 이태원 근처 보산동 뭐 이런 보강동인가? 보강동. 동가 있죠. 아웃사이드 얘기 났으니까 한번
들어볼까 싶네요. 진짜 있네요. 페이스 오프라는 노래. 네. 이거 한번 그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느끼지 못해 Outsider and style pop beat face off Outsider 아웃사이드의 페이스 오프라는 노래. 이태원 살인 사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에 있는 노래. 최영일 평론가님이 추천으로 또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노래인데 알고 계시네요. 이거 되게 예전 랩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요즘 이런 랩을 랩도 잘 하지 않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쏘는 랩은 요즘 트렌드는 아니죠. 오늘 방송 듣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저희가 그 노래 나가고 있는 동안에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이분 이름을 보고 설경구씨 형인가라는 정말 이 아웃사이드 유행할 때 시절 아유. 개그를 네. 설경수 씨가 아, 혼란하다. 보자 보자니 혼란한 보자기 방송. 이런 거야. 또 이런 얘기. 네. 그다음 시레이션 듣고 네. 근데 이거는 나는 의심 간다. 왜요? 이거는 약간 이 조미료 냄새. 네, 어디 네. 가요? 읽어볼게요. 네. 2092님께서 제가 성대모사의 나이까지 한번 해서 네. 그 시레이션은 내가 월남전 짜빈둥에서 먹던 건데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일단 짜빈둥이라는 동네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검색 고고. 녹색창 월남에 찬스 고고. 베트남의 짜빈둥. 짜빈둥 나 짜빈둥 짜 있을 것 같아. 근데 있는 있을 거야. 것 같아. 예, 이건 있는 이름이야. 대박 사건. 짜빈둥 전투 49주년에 붙여 이런 글이 나오네요. 오. 베트남 전쟁 중인 1967년 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베트남 짜빈둥에서 벌어진 한국 해병대와 북베트남군 간의 와. 전투다. 이거 아니. 진짜면은 만약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조합하셨다. 그럼 이 형은 카이저 소재. 그러니까 지금 인정. 아니야. 지금 실물로 인정을 해야죠. 이분은 아, 제가 이분은 보기에는 오르갈리 국제 남단 시장의 용사다. 황정민 씨급 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최소 연세가 거의 80 내지 70대 후반쯤 된다는 70대 후반. 얘기인데. 뭐 네, 좌우당간 either will be fine. 와우. 네. 미네소타식도 잉글리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코리안 그 어, 오리지널 오케이. 잉글리시. 네. 예. Either way is okay.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빨리 이태원이니까. 저 응. 커피 쿠폰 드려야 돼 이런 분은 정말.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두 잔 자 드린대요. 우리 월남전 짜빈둥 전투에서 시레이션 드시던 네. 우리 청취자분에게 커피 쿠폰 2잔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추억담은 앞에 5세개 둘 하나 5552님께서 하하 이태원 하니까 이태원의 그 4,300원짜리 고기 뷔페 생각나네요. 저희가 한참 먹을 때라 우리가 계속 먹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우리 팀 1,000원씩 빼준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나와. 니네 집에 가. 오락실에서 끝판까지 깨고 계속하네. 야, 100원 줄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 그거죠. 그러니까 알바하셨던 분 기억나요? 고기 많이 반찬. 그렇죠. 우리 이 네. 고기 뷔페 이런 분들 일단 중학생 남자애들 들어오면은 굉장히 주눅듭니다. 피자 주인들이. 뷔페, 야구부 단체 이런 건 반칙입니다. 네. 안 되죠. 네, 뭐 유도부 이런 친구들. 기본 4, 5인분씩 먹으니까. 아까 그 노래를 최영일 쌤 노래만 들었는데 네네네. 박인미 기자 노래도 하나 추천해 주죠. 뭐 들어보면 될까요? 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고기 반찬. 네. 듣고 난 다음에 왜 이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요. 할게요. 아주 짧은 노래예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고기 반찬 전곡이에요. 전곡의 네. 뜻입니다. 임팩트 있죠. 그러니까 이 고기 반찬 제가 한참 이태원에서 산업일꾼으로 알바할 아하. 때. 알바의 여왕일 때 고기 반찬이 먹고 싶어서 일했던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한번 골라보았어요. 그런데 이 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 이 노래가 본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절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어, 타계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그렇게 추모하던 기억이 우리 나네요. 친구 하지만 우리는 파이팅 하자고요. 저는 이분 그래요. 전 이태원에서 고깃집에서 일하고 그 알바비 돈가스로 받은 적도 있는데 옛날 혜태 타이거즈인가요? 아니 과자 사장님이 선생님이란다. 그 사장님이 장사 잘 안 된다고 돈가스 집인데 돈가스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같으면 에잇 이렇게 좀 저는 땡큐 하고 그게 받아왔죠. 어디냐? 영어로 땡큐. 네, 땡큐. 미트 고기로 받아. 상하진 않았고. 네. 미트. 9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IMF 때구나. 때니까. 아이고. 야 지금 아까 그 우리 짜둥 전투에서 짜빈둥. 짜빈둥 전투에서 시레이션 먹었다는 그분이 인증했습니다. 2092님 저는 46년생 해병 청룡 일진입니다. 이야. 이분 전화 연결 한번 가능한지 한번 해요. 전화 이야. 한번 형님 들어봐. 존경합니다. 1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소리. 저보다 20살 형님인데. 와.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490908인데 어. 야 진짜 형님 존경합니다.
야, 그럼 70대 대단합니다. 중반이세요. 70대 네. 중반. 직접 그 짜빈 전투에 참가해서 야, 시레이션 그럼 먹었던 전화 분. 연결되면 이제 남진 씨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거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네. 네. 안 될 확률이 크죠. 마를린 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그 맞아요. 위문 마릴린 먼로 공연 맞습니다. 멀로를 봤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던지시네. 그러니까 멀로는 지금 우리나라 소양강 어딘가 상이 서 있잖아요. 네. 네. 저 한국 왔다 갔다 전쟁에도 하면서 봤어요. 왔었어요. 한국 전쟁에도. 왜 한국 거기 전쟁에도 있는지 왔었지. 모르겠네. 네. 어. 왔다 갔대요. 신수아님께서도 이분들은 전화는 좀 불편하시다고 거절한다고 하시니까 아이고. 어쨌든 우리 그 그럼 선생님 다음에 출연으로 한번. 네. 많이 좀 네. 계속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였어. 큰 형님이신데. 네. 그 구호가 뭔지 모르겠지만 단결이든 충성이든 어쨌든 청룡 우리- 이런 거 청룡.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은 벌써 끝났어요. 아이고. 아 진짜요? 이제 시작하는 거 같죠? 아 좀 더 할 수 있는데. No. 저 이제 경운기에 시동 걸었는데. 그럼 이제 네. 이태원은 3부작으로 간다. 모내기는 언제 합니까? 아니요. 지금 서울에 9만 몇백 갈 개가 데가 있습니다. 많아요. 아, 지금- 동만 몇백 개가 있으니까. 오늘로 끝인 것 같아요. 이태원은. 그런 이태원 것 끝이에요. 같아요. 이태원 여기까지. 자, 박연미 기자 네. 한국 아까 너무 짧은 글 들어가지고 넬리의 딜레마 나오고 있는데 네. 넬리의 이거 딜레마. 이거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태원이라는 곳 애증의 쌍곡선. 왜요? 요즘 이태원 K-팝의 시작이면서 음흠. 집단 감염의 시작. 마음이 무겁지만 맞습니다. 또 미워할 수만은 없는 기회의 땅. 클럽은 안 그래서 돼요. 딜레마다. 네. 클럽은 당분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아까 그 선생님 짜빈둥 전투 참여했던 분이 개인 택시 지금 운전하시는데요.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요. 행운이 아우.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해병인데 쑥스러워하셔. 귀여우시네요. 아유, 정말 두 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엔 이분들 데리고 어디를 가지? Welcome to the party. Welcome to the party.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2부 3부. 야, 이 박연미 기자하고 최영희 평론가는 정말 단어 하나만 던져주면 한 3시간쯤 저희 셋이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5분처럼 지나간 1시간이었습니다. 6453님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틀째 출석인데 계급 이병인가요? 근무하면서 무선 이어폰 끼고 잭디 목소리 훔쳐 듣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은 자 상병 진급을 명합니다. 6453님 상병. 1114님 잭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시그널 로고 이런 거 자꾸 만들고 싶어서 프로그램 바꾼 거죠? 지금 방송 하나에 시그널이 몇 개입니까? 라고 했는데 시그널 만드는 거에 중독됐어요. 그렇습니다. 취미라고 할까요? 7이 4개신 분이에요. 7777님 잭디님 저는 현실은 군 면제라서 계급이 없는데 저도 계급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단 일병으로 시작하시죠. 7777님 일병입니다. 아까 영창도 한번 보내드렸고 그리고 상병 진급된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속속 특공대로 전입을 명받아서 또 근무 중입니다. 광명에 아주 바람 많이 분다고 김윤희 씨가 제보해 줬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 날아가면 어쩌죠라고 했는데 뒤에 크크크크 붙인 거 보니까 딱히 걱정 안 되시나 봐요. 그냥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태원 편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태원 관련된 추억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음에 또 뭐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같은 문자가 지금 600개입니다. 600개. 들으면서 의견 잘 반영해서요. 다음 주에도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시간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4부에는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보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시사특공대 직접적인 우리 청취자분들의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특공대 리서치. 다르게 뛰어 읽으면 특공대리 서치.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되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그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우리 시사특공대 대원들만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면서 첫 번째 조사 문항 들어갑니다. 아이고야 경쾌하네요.
이거 제가 그 요소리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리 모니터를 안 했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연출하는 정혜연 PD가 저랑 한 20살 차이 나나요? 학번으로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아주 이 어린 신입 PD인데 이분한테 제가 본인 감각에 맞게 아무거나 골라와봐라 했더니 이걸 골라왔네요. 역시 젊은 사람하고 일해야 돼.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떤 문항으로 첫 번째 조사를 하느냐. 여러분 6월입니다. 어제 6월 1일 6월 첫날 첫 방송을 했고요. 시사 특공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 하면 뭡니까? 냉면 아닙니까? 이게 근데 원래 겨울 음식이었다고 하는데 특유의 시원한 맛 때문에 언젠가부터 대표적인 우리나라 여름 음식이 됐다고 합니다. 냉면은 참 역사가 길어요. 숙종 또 고종 이런 그 임금님들께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됐습니다. 또 그 유래가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더 지나서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종류도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 먹는 방법에 따라서 또 비냉이냐 아니면 또 자박하게 물 이렇게 육수 부어서 먹는 또 물냉이냐 또 지역별 냉면도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평양냉면, 함흥냉면 그리고 우리 남쪽으로 가보면 이 진주냉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진주냉면이 서울에서 이렇게 파는 데가 많지 않은데 참 좋아해서 가끔 뒤져가지고 이 진주냉면 파는 데를 찾아가고 합니다.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설명드리면은 냉면 위에 육전 있잖아요. 육전 이런 전 같은 걸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서 위에 덮어주는 그런 방식 생각하면 됩니다. 보니까 저는 안 먹어봤는데 해주 냉면도 있다고 하네요. 황해도식 또 중국 냉면도 있고 또 기존 냉면에서 파생된 칡냉면, 회냉면, 열무냉면까지 지금 넘어간다. 게다가 또 이 역사적으로는 냉면이 이 기생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런 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냉면으로 유명한 지역들 있죠. 평양, 진주, 해주, 함흥 등등이 오래전부터 기생이 많았다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주 후면, 술에 취해 속이 쓰리면 냉면으로 속을 풀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네요. 보통 물을 때 이 짬뽕이나 짜장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비냉이냐 물냉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공대 리서치 혹은 특공대 리서치 그 첫 번째 설문입니다. 평양냉면이냐 함흥냉면이냐. 여러분 취향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취향을 고르고 그 이유까지 나는 이래서 물냉면을 좋아한다. 나는 이래서 비빔이 더 좋다. 이런 취향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더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 맨날 뭐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잭디 그 이재익이라는 비든 말이야. 뭐 맨날 거창한 얘기만 하면서 뭐 주는 거는 그래봤자 뭐 꼴랑 뭐 커피 쿠폰 뭐 비타민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오늘 이 코너 참여하셔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냉면보다 더 맛있는 부대찌개 상품권 드립니다. 사실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근접한 게 부대찌개 상품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1035예요. 샵 1035로 비냉이냐 냉면이냐 우리 청취자분들 취향과 나는 이래서 비냉을 좋아한다. 이래서 물냉을 좋아한다. 간단한 이유까지 보내시고 부대찌개 상품권 타가서 맛있는 부대찌개 드십시오. 노래를 제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3분짜리 노래요. 딱 3분짜리. 이름하여 냉면 메들리 들어보시죠. 냉면 냉면 맛 좋은 냉면이요. 물냉 비냉도 골라주시고 평양냉면이냐 함흥냉면이냐 요것도 골라주시고 자유롭게 주제 선택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평양이냐 함흥이냐. 그래도 널 사랑해. 처음 들어보죠? 이런 노래. 앞에 제일 먼저 나왔던 노래는 강병철과 삼태기의 냉면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주 구수했죠. 그리고 비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가수의 냉면 소녀
이어서 들었고요. 그리고 유세윤 UV의 평양냉면 마지막으로 이 노래 이제 다들 아시는 노래죠. 제시카와 박명수가 함께했던 냉면까지 이어서 3분짜리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물냉이냐 비냉이냐 평양이냐 함흥이냐 냉면 대전 여러분들이 특공대 리서치 특공 대리 서치 해보고 있습니다. 문자들이 엄청 많이 오네요. 지금 보니까 몇 개야? 지금 한 800개 넘은 것 같네요. 이준희님 함흥파네요. 저는 함흥냉면이요. 평양냉면은 너무 심심해. 함흥냉면은 우리 잭디처럼 감칠맛이 나서 매콤한 맛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함흥 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냉면 하신 분은 H킴님입니다. H킴. 냉면 하면 평양 또 물냉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비냉 쪽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물냉 비냉 중에서는. 오경화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전 비냉입니다. 왜냐? 비냉을 먹고 어차피 물냉 육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비냉을 먹고 만두 같은 거 같이 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물냉면 육수를 조금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은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냉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육수로 입가심을 하는. 근데 참 방송하기 힘드네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 5312님. 저는 비냉을 우선 먹고 사리를 추가해서 냉육수를 부어서 물냉으로 2번 즐기고 있어요. 와, 한 수 더 뜨네 이분은. 뭔지 알죠 여러분? 비냉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 양념이 조금 이렇게 남잖아요. 그 위에다가 냉면 육수를 그냥 부으면 약간 매콤한 맛이 도는 물냉면이 또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사리만 추가하면 냉면 2그릇을 먹는 거예요. 계란 빼고 2그릇이죠. 대단합니다 우리 5312님. 4867님도 비냉이고 화끈해서 좋다고 라고 했습니다. 1293님 요즘엔 이가 싫어서 비빔으로 옮겼습니다. 43인데 이가 싫어요? 제가 슬슬 요즘 그렇던데 이제 어금니로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기는 조금 고통이 수반된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문미희님께서 속초에는 비냉으로 먹다 육수 부으면 물냉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비냉 물냉 주문 자체를 안 받아요 라고 했는데 속초가 그래요? 소수 의견들도 등장합니다. 냉면보다 막국수가 낫다. 또 부산 밀면 나왔습니다. 3967님 저는 냉면 말고 막국수요. 물냉이랑 비슷한데 면이 다르죠 라고 했습니다. 이치웅님도 저는 밀면이 더 좋아요. 부산 사람이라 그런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 요즘 그 부산의 특별한 그 음식들 몇 개 있잖아요. 밀면하고 돼지국밥 이거 파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참 맛있는데 이런 음식들도. 자, 한분 결과가 발표됐습니까? 결과 발표하기 전에 또 우리 묘한 소리 한번 또 빠져 봅시다. 레드선. 죄송합니다. 이거 혼자 하려니까 또 이런 저 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함흥 대 평양 어디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함흥이 194표, 평양이 187표. 야,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동률입니다. 함흥이 조금 더 많습니다. 194표, 평양이 187. 그러니까 한 7표 더 많네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뭐 5대 5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흥과 평양은. 그렇다면 비냉과 물냉은 어떠냐?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리는 사이에 좀 뒤집힌 것 같습니다. 비냉 170, 물냉 197. AI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처음에는 비냉이 쫙 왔다가 제가 읽는 동안 물냉파가 반격, 클론이 습격 해가지고 지금 물냉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면 함흥냉면 물냉이 제일 많겠네. 이런 식으로 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특공대 리서치 아주 보람찹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리서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재밌는 주제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려고요. 일부에서 정상근 기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시험들을 기업이든 학교든 온라인으로 많이 치르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몇몇 학생들이 이 몇몇 학교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발각됐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씩 무리를 지어서 한 장소에서 함께 문제를 풀거나 또 전화 또 SNS를 이용해서 답을 막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일종의 이 뭐 범죄 행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선량한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만큼은 온라인으로 보는 건 아직은 무리다. 그냥 정직하게 자기 양심껏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은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거니까 온라인을 가야 한다. 아니면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시험 볼 때는 교실에 집어넣고 보게 해야 된다. 의견이 궁금합니다. 특공대 리서치 샵 1035 50원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로도 문자 받겠습니다. 특공대 리서치 화요일마다 화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수요일, 어떤 날은 월요일에 불쑥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특공대원님들만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시험 볼 때 온라인이 좋은지 오프라인이 좋은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찬성론자들 4547님 코로나가 나아질 때까지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6086님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지 이 온라인 시험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맞죠.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맞죠. 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을 처벌해야죠. 근데 이제 처벌 이 수위 이런 걸 놓고 아마 그 학교 당국이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6086님께 뭐 드릴까요? 힘내시라고 비타민 음료 하나 드릴까요? 감독님 딜레이 6 리버브 4 정도. 바이라민 비타민 음료 날아갔습니다. 오프라인 찬성론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0804님 면대면으로 시험 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영님 저는 한국어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이거 외국분들 상대로 하시는 강사분이신가 보다. 시험을 온라인으로 해봤는데 각종 컨닝, 치팅 행위라고 하죠 보통. 각종 컨닝이 난무하더라고요. 큰 공간으로 옮겨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앉혀서라도 저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했군요. 의외의 슬픈 문자가 또 하나 도착했습니다. 4474님 저 같은 아웃사이더죠. 저 같은 아싸는 답을 공유하고 싶어도 친구가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요. 유유. 시험 핑계대고 밖에라도 나갈 수 있게 모여서 봅시다. 크크크 했습니다. 그래요. 온라인이라 다 커닝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쌤들 있어도 하는데 쌤이 없는데 못하겠어요. 라는 2690님의 또 현실적인 문자도 도착했습니다. 5086님도 저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서로 부담 없게 대신 좀 이 부정행위가 좀 통하지 않을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로 문제 스타일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술형 등등으로 커닝하기 쉽지 않게 치팅 행위를 하기 쉽지 않게 이것이 뉴 노멀 하는 느낌표까지 딱 찍어줬는데 우리 5086님께도 비타민 음료를 날려드렸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오프라인 117 온라인 53 네, AI 결과 발표 들었죠? 오프라인이 훨씬 우세합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은 모여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인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잭디, 이재익이 PD 저와 함께 시사 특공대 둘째 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공대장 잭디, 이재익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